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0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바른상사입니다. 자, 문제 1번 봅시다.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틀린 부분 찾으면 되겠습니다. 회사 이름 바른상사 개인기업이고, 그죠? 왼쪽은 다 맞고, 이제 오른쪽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화면 약간 이렇게 옮기고요.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10821-12504 맞고요. 대표자 이름 오주현, 그리고 사업장 주소가요 동작구 상도동 13 맞습니다. 업태 도소매고요. 종목 좀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 동작인데, 그죠? 여기 종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고쳐야 되겠다. 요거 세무서 고치고요. 종목은 좀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고 됐습니다. 자, 관할 세무서를 종로에서 동작으로 고치고, 종목이 빈칸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문구용품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죠. 문구용품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 완료되겠네. 메뉴 닫으시고, 자, 2번 넘어갑시다. 문제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 숫자 틀린 거 고치면 되겠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 자, 하나씩 맞춰봅니다. 매출액은 맞고요. 매출원가 맞습니다. 급여 맞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가 틀렸습니다. 2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세원가 공가 맞고요. 임차료 맞고,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그리고 보험료가 틀렸네요. 보험료가 70만원이 아니고 35만원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자수익도 틀렸네요. 그죠? 20만원이 아니고 120만원으로 고친다. 그리고 임대료, 잡익, 이자비용, 잡손실, 재손실, 소득세,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틀렸으니까 숫자를 고치면 되겠다. 그죠? 자, 수도광열비부터 고칠게요. 수도광열비. 자, 이 수도광열비가 50만원, 500000. 그리고 보험료가 70만원이 아니고 35만원, 350000 이렇게 고치고, 이자 수익이 20만원이 아니고 120만원, 1200000 이렇게 고치고요. 마지막 당기순이익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470만원 제시되어 있는 금액이랑 똑같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부분도 잘 고쳤구나. 됐죠. 확인한 후에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문제 2번까지 풀어봤고요. 문제 3번. 첫 번째 문항요. 바른상사의 전기분 기말채권과 기말채무차액이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해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해라.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열어서 해당되는 내용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먼저 외상 매출금 부분입니다. 하나문구가 200만원 맞고요. 제일문구가 16만원이 아니고 160만원이다. 그죠? 1600000 이렇게 고쳐주고, 동아상사 330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차액 0인 거 확인해야 되겠죠. 오케이. 차액 0 확인했고, 지급어음 봅시다. 지급어음 세상사가 70만원 맞고요. 수원문구 200만원이다. 그죠? 요거를 2000000 고치고, 용인문구는 140만원 1400000 이렇게 고치고, 차액 0 요거 확인하고, 그러면 외상 매출금과 지급어음 두 개 다 꽂혔다. 그죠? 그러면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문항 볼게요. 두 번째 문항. 매장 내에서 판매 물품의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광고 선전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전기요금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한답니다. 853번으로 등록해라 이겁니다. 성격은 3 경비를 하래요.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메뉴 열어서, 자, 컷을 여기 두고 지정된 번호인 853을
딱 입력하면은 그 자리로 커서가 딱 이동했다. 그죠? 여기서 계정 과목을 오른쪽에 딱 입력하면은 왼쪽 화면으로 반영이 되겠다. 자, 여기에 계정 과목 이름을 전기요금이라고 하랍니다. 전기요금. 이렇게 하고, 자, 전기요금. 이렇게 하고, 성격은 3 경비로 하래요. 3번 경비. 이렇게 입력하면. 나머지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어떻게 하라는 요구사항 없으니까 요거 2개만 입력하면 모두가 입력이 완료된 거죠. 그러면 요 메뉴 닫으시면 문제 3번도 입력이 완료된 거지. 자, 이렇게 지금까지 문제 1번, 2번, 3번 풀었고요. 이제 문제 4번 일반전 변력 문제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10월 2일 날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 20만 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요. 대금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단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적용되겠고, 차변에 소모품 샀을 때 비용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면 소모품비라는 계정을 쓰면 되고, 자산으로 하라고 하면 소모품이라는 계정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 자산으로 해라고 했으니까 소모품이라는 계정을 쓰면 됩니다. 자, 일반점 입력 매뉴얼에서 10월 2일. 자, 차변에 소모품, 그죠? 소모품, 요 계정 과목을 쓰고, 금액은 얼마라고? 20만원, 200,000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적으면 입력 완료되겠네. 자, 두 번째요. 10월 4일입니다.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용상사 발행의 약소금 8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 예입했답니다. 매각 거래랍니다. 뭡니까? 할인 거래죠.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키포인트를 딱 우리가 기억하면 풀 수 있겠다. 10월 4일요. 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을엄을 은행에 주었죠. 그래서 대변에 일단 받을엄 적어줘야 되겠다. 받을엄 자산의 감소를 기록해주고, 어디서 받은 엄입니까? 자, 실용상사에서 받은 엄이죠. 실용상사. 자, 금액은 800만 원. 8000000 그렇게 하고, 차변에 뭐 쓰라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적어달라고. 금액은 50만 원. 500000 이렇게 적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뭘로? 당좌 예입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차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됐고,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10월 12일입니다. 지난 9월 30일에 출장 갔던 김길동이 돌아와서 출장 중 지출한 여비 교통비 증빙 35만 원을 정산하고 여비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전형적인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 거래이죠. 자, 일단 가지급금 얼마 줬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9월 30일자 전표를 보자. 9월 30일 전표를 보니까 여기 가지급금 분계가 나와 있다. 그죠? 하단에 분계 나와 있습니다. 차변 쪽에 가지급금 40만 원, 대변에 현금 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한 적이 있다. 가지급금 얼마라고요? 40만 원. 40만 원을 김길동한테 줬나 봐. 요거 이제 정산하자 이거지. 며칠 날 날짜로? 10월 12일자 날짜로. 10월 12일 요 날짜로 정산하자. 일단 대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자산을 감소시키자. 그리고 거래처 적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 자, 금액은 400,000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차변에 여비 교통비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자, 계정과목 코드는 800번대 요거 적어야 되겠죠. 자, 35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350000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제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죠? 4번 10월 15일입니다. 동양 상사에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 9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했답니다. 우리가 어음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돈 줄 때가 돼서 우리 보통 예금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10월 15일 입력 바로 해봅시다. 10월 15일 날 차변에 부채의 감소 기록해야 되겠죠. 지급어음. 거래처는 어디라고? 동양 상사. 금액은 90만 원. 이러한 부채가 차변에 기록돼서 감소된다.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보통 예금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으로 90만 원을 주었다. 됐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다음 문제요. 5번 10월 16일입니다. 매출거래처 요구에 의하여 견적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요금 6,300원을 영동우체국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등기요금 어떤 계정 과목입니까?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이다. 자, 10월 16일요. 자, 차변에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 쓰자. 코드 번호는 800번대. 이거 꼭 묻고 싶었다, 그지? 자, 금액은 얼마라고요? 6,300원. 그리고 현금으로 줬죠?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6번 봅시다. 10월 20일 상품 165만원을 매출처 하나상사에 판매하고요. 대금은 10월 6일 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매출거래죠. 매출거래인데 선수금으로 받았던 게 있거든.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면 되겠지. 그러면 10월 6일 날 선수금으로 얼마 받았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죠? 자, 10월 6일 날 점표 봅시다. 10월 6일 점표 보니까 선수금을 하나상사로부터 얼마 받았습니까? 65만원 받았다. 그죠? 오케이. 65만원 선수금 있구나. 대변에 그거를 먼저 차변에 기록하자. 됐습니다. 그러면 10월 20일자 분께 입력할까요? 10월 20일자. 일단 선수금 까먹기 전에 먼저 그거 먼저 입력할까요? 차변에 선수금 하나 상사로부터. 하나 상사죠? 하나 상사에 로부터 65만원 받았다. 650000 요거 먼저 입력하고 대변에 그 다음에 입력할까요? 대변에 매출.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매출 금액은 1650000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차변에는 나머지 금액인 100만원을 보통예금을 받은 거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7번 볼까요? 10월 25일 날 레고 원고로부터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해서 상환했답니다. 단기 차입금이 있거든. 어디에 대한? 레고 원고에 대한. 그거 보통예금으로 주어서 갚았다 이겁니다. 그죠? 10월 25일. 그러면 차변에 부채의 감소 기록해야 되겠죠? 단기 차입금. 어디에 대한? 레고 원고에 대한. 금액은 500만원. 5000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8번요. 10월 30일 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동원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의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고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H에서 지급했답니다. 전형적인 단기 매매 증권 취득 분계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는 예외적으로 수수료가 있을 때 수수료 비용이라는 따로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때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코드, 즉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거 입력하면 되겠다. 10월 30일입니다. 자, 일단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기록해야 되겠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순수한 주식 가격만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100주 곱하기 15,000주. 100주 곱하기 15,000주 해가지고 150만원을 기록하면 되겠다. 1500000 그죠?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 나머지 그 주식 매매 수수료인 15,000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채워준다. 그리고 수수료 비용 코드 여러 개 중에서 900번대 코드 있죠? 984번 이걸로 입력해준다 이겁니다. 15,000원. 그죠? 그리고 이 두 금액 합해진 1515000 요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문제 5번. 이제 오류 수정 문제 보도록 합시다. 9월 12일자 분계요. 그러면 9월 12일자 전표 먼저 열고 풀까요? 9월 12일자 분계 보니까 차변의 받으럼,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처리 돼 있네. 이거 보니까 외상 매출금 12만원의 회수 거래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회수한 거래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와야 됩니까? 거래처가 당좌 수표 발행해서 우리한테 줬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통화 대용 증권이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차변에 그거를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차변을 고쳐주자고. 뭘로? 현금으로. 됐습니다. 현금 계정 과목으로 고쳐주자. 그리고 현금이니까 거래처 필요 없겠죠.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다음 문제 볼까요? 2번입니다. 9월 20일자. 그러면 9월 20일자 전표 보면서 또 고쳐볼까요? 9월 20일자 보니까 차변의 건물,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네. 자, 봅시다. 매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 비용 1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모르고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수익적 지출 뭐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자본적 지출 즉 자산인 건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는 건물을 비용인 수선비로 고쳐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차변에 있는 건물을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고치자. 코드 번호는 8번대 코드입니다. 그죠? 이렇게 고치면 수정 완료.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 5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제 문제 6번 결산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 미수액은 12만 5천 원이랍니다. 돈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생주에 따라서 올해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12만 5천 원 있는 거지.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 12만 5천 원, 차변은 뭘로? 미수 수익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됐죠? 자, 12월 31일자로 결산일로 날짜를 딱 바꾸고요. 자,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기록하고 금액은 얼마요? 125000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한다. 돈은 아직 안 받았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이렇게 대변의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1번 입력 완료. 2번요.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경인 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이 되었답니다. 자, 일단 현금이나 보통예금을 받으면서 가수금 임시계정으로 처리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정체가 밝혀진 거지. 돈 들어온 게 외상대금 회수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적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가수금 금액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를 봐야 되겠네요. 그죠? 12월 31일자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해보는 것이지. 자, 가수금이니까 부채 쪽에 있겠죠. 유동 부채 쪽에 보니까 가수금이 얼마 있나? 80만 원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까지 볼 수 있죠. 더블 클릭해볼까? 보니까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전표 내용까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11월 1일 날 차변의 현금, 대변의 가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금 금액이 80만 원이었구나. 이제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대변에 적힌 가수금을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주고 대변 자리에 뭘로 넣어주라고? 외상 매출금으로 넣어주라고. 자, 입력합시다. 그리고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 채권 채무니까 원칙적으로는 거래처 입력하는 것이 원칙인데 입력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처음에 가수금 발생하는 분계를 보면서 거래처가 입력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요거 확인하면 더 정확한 답안 작성이 되겠죠. 자, 거래처가 아무것도 입력 안 된 상태다. 그죠? 그러면 차변에 가수금 기록할 때도 거래처 입력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80만 원을 차변에 이렇게 기록하자. 차변에 가수금 거래처 입력하지 말고, 그죠? 80만 원, 800000 이렇게 입력하자고. 그리고 이거를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어디에 대한 외상 매출금? 경인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됐죠?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다. 자, 문제 3번요. 대손충당금은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기말 받으러옴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전형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죠. 그러면 12월 31일자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되겠죠.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어서 메뉴 열어서 날짜를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외상 매출금 잔액이 나와 있죠. 그리고 받으러옴 잔액이 나와 있고요. 대손충당금 잔액도 확인할 수 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된 금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죠? 자, 목표치가 뭐라고? 현재 잔액의 1%가 목표치라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4131000 이렇게 잔액이니까 여기서 0.01을 곱한 413100 요것이 대손충당금의 목표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 금액 자체를 이번에 새로 추가 설정해야 되는 것이다. 413100 됐습니까? 그리고 받으러옴은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곱하기 0.01 하면요 146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설정되어 있는 게 65,000원이니까 이렇게 차감하면 추가 설정 금액이 나오겠죠. 146000 자, 146000 빼기 65000 하면요 81,000원 나오네. 이렇게 두 금액을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입력합시다. 자, 413100 자, 대변 먼저 입력합니다. 대변에 대손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그죠? 요거에 413100 자, 413100이죠. 413100 이렇게. 그리고 대변의 대손충당금입니다. 이번에는 받으러움에 대한 거. 요거는 81,000원 81000 이렇게 추가 설정할 것이고, 차변은 뭐라고? 대손상가비라고.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그리고 합계잔액시산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새로 고친 버튼을 탁 누르면요 이제 반영된 금액으로 바뀌는데요. 확인합시다. 외상 매출금 잔액의 1%만큼이 대손충당금 가 있고, 받으러옴 잔액의 1%만큼이 대손충당금 가 있고. 됐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됐죠? 413100 그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800만 원이랍니다. 5. 결산차변, 6. 결산대변을 사용해서 매출 원가 분계를 해보아라. 전형적인 매출 원가 분계 맞죠? 매번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차변 쪽 금액을 확인해 보면 되겠지. 150, 180, 000. 요 금액이 판매 가능 상품입니다. 그죠? 여기서 기말 재고액은 800만 원을 차감해 보면요. 자, 매출원가 금액이 나오겠다. 150, 180, 000 빼기 800만 원 하면 142 180, 000 요만큼이 매출원가로 산출된다. 입력합시다. 입력할 때 차변 대변 대신 5번 결산차변, 6번 결산대변 요걸로 사용이라고 했죠. 상품 매출원가 금액은 142
180000 이렇게 입력하고 결대 상품 해가지고 142-180-000 이렇게 입력하고 합계 차세산표에서 새로 고침 눌러서요. 자, 상품 잔액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말 재고 금액인 800만 원으로 잘 돼 있는지 확인하면 이제 최종 마무리되는 거죠. 됐죠? 800만 원 동일한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번 문제까지 입력 완료됐다. 메뉴 다 닫고요. 자, 일반점 변경 메뉴도 닫읍시다. 자, 지금까지 문제 6번 풀어봤고 마지막 문제 7번 초의 문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6월 말까지 복리후생비 발생액은 6월 말까지 급여 발생액에 대비하여 몇 %의 비중을 나타내는가? 그러면 6월 말, 6월 30일 현재 복리후생비와 급여 금액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봐도 되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 봐도 되겠다. 또는 일개표, 월개표 메뉴를 보아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키워드로 삼는다면 일개표, 월개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6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1월부터 6월 말까지 이 뜻이죠. 그래서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해서 1월부터 금액을 묻는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또는 합계 잔액 시산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죠? 세 가지 메뉴 다 보도록 합시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는 먼저 볼까요? 자, 1월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익 비용 금액을 볼 수 있는 거지. 자, 판매비와 관리비 있겠죠? 급여 금액이 1,500만 원이고요. 복리후생비 금액이 6930000이라고. 그러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복리후생비의 급여 대비 비율을 묻고 있으니까 693만 원 나누기 1,5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6930000 나누기 1,500만 원. 그러면 0.462 나오거든요. 그러면 46.2%라고. 그런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0.2 요건 없애고요. 46%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다 이것이. 됐죠? 합계 잔액 시산표 보았고요. 참고로 우리 손익계산서나 일개표, 월개표도 한번 보자고. 손익계산서 당연히 가능하다. 1월부터 언제까지의 수익 비용을 묻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월만 입력하면 되죠. 6월 이렇게 입력하면 6월 30일자 현재의 수익 비용 금액이 나온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여기서 급여 금액, 복리후생비 금액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일개표, 월개표도 열어볼까요?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조회 보아도 마찬가지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1,500만 원, 693만 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수익 비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1월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묻고 있으면 손익계산서 또는 합계 잔액 시산표 이런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1월부터가 아니고 한 4월부터 이렇게 그죠? 기준 일정 시점부터 기준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묻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일개표, 월개표 요 메뉴를 열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메뉴 닫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4월 30일 현재 대구 상사의 외상 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특정 거래처에 대한 잔액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 보면 되겠죠.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4월까지 하면 되겠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라고 했습니다. 매입금 이렇게 조회보자. 그리고 모든 거래처 저는 다 열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거래처 찾으면 되겠지. 대구 상사 요거 찾으면 되겠다. 잔액 얼마라고? 65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묻고 있는 게 그 대구 상사의 외상 매입금 잔액 얼마인가?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650만 원 요거를 답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2번 문제 완료.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요 메뉴 닫고요. 자, 세 번째. 4월 중 상품 매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은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처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을 열면 되겠죠.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요. 4월 중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라고 묻고 있으니까 출발 시점을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찾으면 되겠죠.
차변, 대변 중에서 차변 금액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으로 조회하자. 그리고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 다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적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찾으면 되겠다. 으뜸상사 나와 있다, 그죠? 그리고 상세 내역을 확인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답을 쓸 수 있겠죠. 더블 클릭합시다. 더블 클릭하니까 한 건밖에 없는 거야. 4월 1일 날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 건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1,470만 원이었어. 요 으뜸상세에 대해서, 그죠?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죠?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되었었다. 즉 외상 매출 거래다, 그죠? 요 금액이 있었고, 자, 잔액보다 요 차변이 정확한 요 금액이겠죠. 그래서 차변 쪽에 있는 1,470만 원 요거를 답을 하면 되겠다. 묻고 있는 게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코드 번호도 같이 답을 해야 되겠다, 그죠? 5020 요거 답을 하고요. 그리고 금액 1470000 요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답을 해야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하면 마지막 주요 문제까지 입력 완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60회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매우 평이하게 출제됐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본문에서 강조하던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